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첫 번째 전쟁 영화이자 제2차 세계대전의 실화를 다룬 덩케르크 관람을 위한 알짜배기 영상 파트 1. 그 첫 번째 순서로 영화를 통해서 짚어보는 제2차 세계대전입니다. 2차 세계대전은 인류 역사상 최대의 전쟁이라고 불리는 만큼 이를 다루는 영화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2차 세계대전의 시작과 주요 전투, 그리고 종식까지를 설명할 수 있는 핵심적인 영화들을 몇 편 골라봤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 앞서 벌어진 1차 대전에서 패전국이었던 독일은 연합국과의 베르사유 조약을 통해서 해외 식민지와 영토를 잃고 수많은 배상금지불 그리고 군비 제한과 같은 많은 부분에서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치당의 아돌프 히틀러라는 자가 등장해서 독일 국민들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습니다. 그리고 1934년 히틀러는 총통의 자리에 오르면서 독일을 완벽하게 통치하게 되죠. 히틀러는 제1차 세계대전에서 패했던 쓰라린 경험을 안고 있는 독일의 자존심을 세우고 베르사유 조약을 통해 이른 영토 회복 그리고 게르만 민족의 유럽 지배를 목표로 전쟁을 벌일 계획을 갖습니다. 그 첫 스타트는 바로 폴란드를 침공하는 것이었습니다. 폴란드에 내준 영토인 단치히 회랑을 되찾는다는 명목으로 말이죠. 로만 폴란스키 감독이 연출한 영화 피아니스트는 바로 2차 대전의 시작을 알리는 폴란드 침공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피아니스트는 폴란드 출신의 유대인 피아니스트 브라디슬로프 스필만이 겪은 실화를 바탕으로 하는 영화인데요. 오프닝부터 스필만이 라디오 방송국에서 피아노를 연주하는 도중 독일의 침공으로 인해 아비규환으로 변한 현장을 보여줍니다. 폴란드를 점령한 독일은 영화에서처럼 유대인을 차별하고 관리하기 시작합니다. 반유대주의자인 히틀러에게는 2차 대전의 시작과 동시에 해야 할 중요한 일이었죠. 주인공인 스필만 역시 유대인이었기에 결국 게토라고 불리는 유대인 거주구역에 격리됩니다. 유대인들은 이곳에 있다가 폴란드 남부에 지어진 대규모의 수용소로 보내지게 되는데요. 그곳이 바로 반인륜적인 대학살이 이뤄진 아우슈비츠 수용소입니다. 이처럼 2차 세계대전의 첫 번째 희생양이었던 폴란드는 수많은 자국 내 유대인들이 학살당하는 가슴 아픈 기억까지 안고 가게 됩니다. 폴란드를 침공한 독일의 다음 계획은 선전포고를 했던 프랑스를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독일은 프랑스를 벼르고 벼러왔는데요. 독일에게 굴욕을 준 베르사유 조약을 주도적으로 체결했던 나라가 바로 프랑스였기 때문이죠. 인접한 국경에 위치해서 역사적으로도 워낙에 치열하게 트러블을 빚어오면서 앙숙관계였던 두 나라. 공격할 타이밍을 기다려온 독일은 1940년 5월 10일 프랑스의 첫 침공을 개시합니다. 영국군을 포함한 연합군이 함께 맞서 싸웠지만 독일의 기갑부대를 막을 수 없었고 파죽지세의 독일은 결국 단 5주 만에 파리를 함락시켜버립니다. 이 독일의 프랑스 침공 과정에서 프랑스 북부 항구 도시의 영국군 철수작전인 다이나모 작전을 다룬 영화가 바로 덩케르크입니다. 덩케르크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잠깐 이 영상을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프랑스를 무너뜨리고 이제 남은 것은 영국이었습니다. 1940년 7월 1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된 독일의 영국 침공, 정확히는 영국 상공에서 벌어진 이 영국 본토 항공전을 다룬 영화가 바로 공군 대전략입니다. 덩케르크 철수 이후 히틀러는 영국의 항복을 원했지만 영국은 결단코 물러나지 않을 기세였습니다. 결국 한 달이 지난 7월 4일 히틀러는 영국 본토 공격을 선언했죠. 당시 영국의 해군은 독일의 해군보다 강했기 때문에 독일은 공군을 통한 공중전을 선택합니다. 독일은 영국보다 2배 이상으로 많은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게 됐죠. 하지만 영국 공군 항공기에는 비장의 무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당시로는 최초로 레이더를 보유하고 있었던 겁니다. 레이더 기술을 바탕으로 영국 공군은 적기의 출현과 위치를 제대로 파악하면서 적은 수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으로 전투를 펼칩니다. 다이나모 작전에서도 맹활약한 스피파이어는 영국 본토 항공전에서도 그 역할을 충실히 해냅니다. 이렇게 영국 공군에게 밀린 독일은 결국 10월 31일을 끝으로 폭격을 멈춥니다. 유럽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동안 미국은 그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1차 대전에 참가 후 미국 내에서는 전쟁에 간섭하지 말자는 고립주의 여론이 강했기 때문이죠. 이렇게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린 것이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은 중국을 침략하고 나서 인도차이나 반도까지 점령하면서 그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었는데요. 이처럼 일본의 무자비한 침략에 대응해 미국은 일본에 대한 석유 수출을 금지하고 자산을 동결하는 등 경제적인 압박을 가했습니다. 결국 일본은 세력을 확장하는 데 있어서 미국과의 전쟁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했고 1941년 12월 7일 미국 하와이주의 진주만을 기습 공격합니다.
이 이야기를 다룬 영화가 우리에게는 트랜스포머 시리즈로 익숙한 마이클 베이 감독의 진주만입니다. 영화 속 주인공들은 미국 하와이 육군 항공대의 파일럿으로 공군 대전략의 배경이었던 영국 본토 항공전에 참가하기도 합니다. 다시 하와이로 돌아와서 평화로운 일요일을 보내고 있을 때 일본으로부터 기습적인 공습을 받게 되죠. 많은 미군 병사들이 죽으면서 미국은 패닉에 빠졌고 결국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2차 대전에 참전할 것임을 선언합니다. 영화에서처럼 미국은 진주만 공습에 대한 보복으로 지미 둘리틀 중령을 필두로 엘리트 육군 조종사들을 총출동시키는데요. 1942년 4월 18일 도쿄, 나고야, 오사카 등 일본 주요 도시들을 폭격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로써 미국은 태평양 전선을 시작으로 독일에 대항하는 연합군의 일원으로서 유럽 전선에도 참여하게 됩니다. 독일과 소련은 2차 대전이 벌어지기 전인 1939년 8월에 불가침 조약을 맺었던 국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애초 독일의 목적은 소련 침공을 통한 동방 진출이었습니다. 결국 독일은 불가침 조약을 깨뜨리고 1941년 6월 22일 바르바보사 작전을 통해서 침공을 가하면서 본격적으로 소련과의 전쟁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뒤이어 진행된 모스크바 전투에서 전선이 정체된 독일은 비옥한 곡창지대와 유전지대를 얻기 위해서 스탈린그라드를 다음 타겟으로 정합니다. 이곳 스탈린그라드에서 펼쳐진 전투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가 바로 에너미 앳 더 게이트입니다. 영화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소련의 전설적인 스나이퍼였던 바실리 자이제프라는 실존 인물을 주인공으로 다룹니다. 자이제프는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200여 명이 넘는 독일군을 저격하면서 소련 내에서는 전쟁 영웅으로 추앙받게 되죠. 영화 속에서 보여지는 자이제프의 모습은 다소 허구적인 내용이 많지만 그가 저격수로 맹활약한 스탈린그라드 전투를 생생하게 그려냈습니다. 스탈린그라드 전투는 소련군의 승리로 끝이 나게 됩니다. 하지만 전쟁의 여파로 양측 도합 약 200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특히 스탈린그라드에 거주했던 무고한 시민들이 대다수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동부전선에서 독일과의 전쟁을 진행 중이던 소련은 영미연합군에게 서부에서 제2전선을 구축할 것을 부탁했습니다. 연합군 역시 프랑스의 군부대를 상륙시킨다면 독일을 양쪽에서 압박할 수 있는 전세를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타이밍을 노리던 연합군은 1944년 6월 6일 프랑스 북부 해안에 상륙작전을 감행합니다. 이것이 오버로드라는 암호명의 작전이자 우리에게는 노르망디 상륙작전으로 잘 알려져 있죠.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나온 영화 중에서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한 라이언 일병 구하기가 있습니다. 영화는 2차 대전에 참전한 4명의 형제 중 3명이 목숨을 잃고 홀로 남은 막내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한 구출작전을 다루는 내용인데요. 오프닝 시퀀스에서부터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 가장 치열했던 격전지였던 오마 해변 전투를 실감나게 묘사합니다.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서 보여주는 오마 해변 전투는 전쟁 영화 역사상 가장 최고의 시퀀스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오마 해변에 상륙한 미국 보병사단은 하필이면 이곳에 배치된 독일군의 최정예 3보병사단으로부터 완강한 저항을 받는데요. 미군 병사들은 상륙정에 내리자마자 사방에서 날아오는 총탄 세례에 목숨을 잃고 맙니다. 미군은 가까스로 오마 해변의 독일 방어선을 뚫는 데 성공했지만 이곳에서만 5,000명에 가까운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피해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오마 해변 이외에도 유타, 골드, 주노, 소드 등 총 5곳의 상륙작전을 펼치면서 프랑스에 진입한 연합군은 1944년 8월 25일 프랑스 파리를 탈환하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 역사상 최대 작전이자 연합군이 전세를 뒤엎을 수 있었던 중요한 계기를 만들어준 것이 바로 노르망디 상륙작전이었습니다.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의 패배,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여파로 수세에 몰린 독일. 그러자 독일 내부에서는 히틀러를 암살하고 전쟁을 끝내려는 세력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검은 오케스트라라는 비밀 조직이 바로 그 세력인데요. 반 히틀러 조직인 그들은 히틀러를 암살하고 나서 독일 내에서 반란이 일어날 경우를 대비해서 만들어진 비상계획 발키리 작전을 통해서 쿠데타를 시도하려 합니다. 이 사건을 다룬 영화가 바로 브라이언 싱어 감독, 탐 크루즈가 주연한 영화 작전명 발키리입니다. 탐 크루즈가 실제 히틀러 암살을 주도했었던 독일의 클라우스 폰 슈타우펜베르크 대령역을 맡았는데요. 슈타우펜베르크 대령은 한때 히틀러를 존경했었지만 나치 정권 이후 유대인 탄압과 같은 각종 만행을 지켜보면서 정권에 대한 반감을 품게 되었고 결국 히틀러 암살 작전을 주도하게 됐습니다. 1944년 7월 20일 히틀러와 군수 내부들이 모여 전략회의를 하고 있는 회의실에 참석한 슈타우펜베르크 대령은
폭탄 가방을 히틀러 옆에 놔두면서 회의실을 빠져나옵니다. 폭탄이 터지면서 암살 작전은 성공하나 싶었지만 히틀러는 운 좋게도 살아남고 맙니다. 당연히 히틀러가 죽었을 거라 생각했던 슈타우펜베르크 대령과 공모자들은 그날 밤 붙잡혀 처형되고 맙니다. 만약 계획대로 히틀러를 암살하는 데 성공했다면 역사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2차 대전 끝 무렵이었고 독일의 정세도 좋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그 이후에 벌어진 각종 전쟁들과 유대인 학살들을 생각해본다면 전쟁을 일찍 끝내면서 더 나은 역사로 바뀔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독일군은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기세가 꺾이면서 이후 여러 전투에서 소련군에게 잇따라 패배합니다. 그리고 서부 전선에서는 영미연합군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통해서 독일로 진격하고 있었습니다. 1945년 4월 소련군은 어느새 베를린까지 당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2차 대전의 유럽 전선 마지막 전투이자 나치 독일을 몰락시킨 베를린 전투가 벌어지죠. 다음 폴은 2차 대전의 원흉 히틀러가 자살하기 전 10일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치 독일의 몰락을 그려낸 영화입니다. 영화는 1941년부터 히틀러의 비서로 일해온 융게라는 여성의 증언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소련의 베를린 입성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베를린의 총통관저 방공호에 대피한 히틀러. 모두가 독일의 패망을 예상하고 있었지만 히틀러는 끝까지 싸워야 한다며 전쟁을 밀어붙입니다. 당시 베를린에는 100만여 명의 독일군이 주둔해 있었지만 히틀러 유겐트라고 불리는 어린아이들과 총기류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국민돌격대가 병력의 대부분이었습니다. 반면에 소련군의 병력은 250만 명이 넘었고 기갑 차량과 항공기 등의 숫자 역시 압도적이었습니다. 결국 패전을 직감한 히틀러는 그의 오랜 연인이었던 에바 브라운과 1945년 4월 30일 동반 자살을 합니다. 히틀러가 죽고 베를린 전투에서 소련에게 패배한 독일은 5월 2일 공식적으로 소련에게 항복을 선언하면서 유럽 전선은 이렇게 끝이 나게 되죠. 유럽에서만 5천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정말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전쟁이었던 제2차 세계대전의 주요 흐름을 영화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덩케르크를 관람하기 전 또는 관람하고 나서 2차 대전을 이해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됐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리터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